네, 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과 진로설계 7장 2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등관리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갈등 상황에 처한 개인들이라도 상황에 대한 관리, 대처가 모두 다르죠. 그래서 이는 개인마다 갈등을 관리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갈등 관리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나누고 그 각 유형별로 다른 대처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등 관리 유형의 협력형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가능한 당신도 나도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고 싶어. 그래서 협력형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해결책을 만드는 협력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자신의 추구하는 목표를 상대에게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윈윈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보완점으로 볼 것 같으면, 문제점으로 볼 것 같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도 모든 사항을 다 윈윈, 그러니까 너와 나의 합의점을 찾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시간 소모나 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소비될 수 있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협력형이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에서 보면 강점이죠. 양쪽 주장을 모두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쪽 저쪽 팀의 주장이 모두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협력형 경우에는 좋다. 그리고 절충의 방법이 부재하고 통합적 해결책이 필요할 때, 양쪽 참여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때,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견해를 절충해야 할 때 협력형이 아주 유용하게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려형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사이가 나빠질 것에 대해 걱정할 만큼 중요할까? 배려형은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를 높이 배려하는 사람들이며 상대방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중요시하여서 타인 관계를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내 욕구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즐겁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로 인해서 자기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우리가 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협력할 때도 있고 배려할 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좀 나보다 세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배려형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내 의견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배려형이 잘 해결할 수 있어요. 해서 강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안이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중요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승진이 그분에게 걸려 있어. 이러면 이제 그분을 배려하는, 또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 서로에게 모두 해가 될 때, 가장 최선은 뭘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장 우리 팀에서 최선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욕구가 있잖아요. 또 욕심도 있고. 그럴 때 나의 욕심과 그 사람의 욕심 사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결과가 최선일까? 우리 팀이 좋아질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까 해서 참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배려형. 전체 이익을 가져갈 때 배려형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는 것, 조화와 화해가 우선시 될 때가 아주 강점으로 좋죠. 마지막으로 이후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서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을 때. 또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배려형이라는 게 무조건 배려하는 부분에서 나의 이익이 없나? 뭐 나보다 더 이렇게 뭐 급이 높아요. 뭐 과장님이라든가 부장님이라든가
그럴 때는 또 나도 모르게 배려가 되죠. 그리고 어, 센터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볼 때, 아,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부분들, 신뢰를 쌓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든 나의 이익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지배형입니다.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 판단과 결정이 더 이상 토달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 지배형은 자신의 목표만 배타적으로 추구하며 자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이기기 원하는 경쟁적 자세를 갖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힘과 권력을 사용하며 성공이 중요시하고 타인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대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타입. 아주 배려형과 딱 마주치면 이 사람은 아주 어, 얼씨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지배형과 지배형이 만나면 더 큰 사람이, 더 센 사람이, 급이 높은 사람이 좀 그러겠죠. 이런 문제는 지배형이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강점을 보겠습니다. 지배형 같은 경우는 신속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 난 이런 부분이 부럽습니다. 조직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일 때 책임감이죠. 그리고 미온적 참여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해야 할 때 지배형이 좋다. 그래서 꼭 지배형이라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적기적소에 내가 관리 유형으로 이런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제가 상담 과정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너무 배려형이세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 그 직원들이 팀장님이셨는데 직원들이 한 직원이 이분이 너무 팀장님이 우유부단하시고 너무 배려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에 자꾸 가서 휴게실 가서 안마실 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팀장님한테 그 직원 일 안 하고 쉬고 있습니다라고 몇 번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제대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은 얘기는 하시긴 했는데 다른 부서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 팀장님이. 그러면서 후임으로 오시는 팀장님에게 그 사람 관리 잘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대요. 일을 안 하고 땡땡이를 하니 관리를 잘해야 된다에 대한 부분을 어둘러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만났더니 이 팀장님은, 새로 오신 후임 팀장님은 지배형이신 거예요. 딱 성과에 대한 부분을 탁탁 원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엄청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내가 너그럽고 배려한다고 존중감 있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도 상대가 그걸 받아주고 그걸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배형인 경우에들의 또 좋은 점들이 쉽게 판단하고 또 그것을 신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쁘다. 우리는 이걸 나쁘다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유형에서 적기적소에 내가 어떤 유형을 도출해낼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회피형입니다. 아유, 글쎄,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 무기한 연장하는. 아주 힘들죠. 회피형은 갈등 자체를 피하고자 하고 갈등으로 인한 긴장을 견디기 힘들어해요. 조직에서 엄청 힘들겠죠. 이들의 자신과 타인의 욕구에 대한 배려가 모두 낮고 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타입으로 갈등 자체를 인정하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갈등 상태에서 자신의 목표, 실익 달성을 추구하지 않고 더 큰 갈등을 우려해서 당장의 문제를 연기하려고 하는, 그래서 회피형은 발전과 개선이 부족하고 조직에 대한 개인의 기여가 낮은 편이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일 때는 그래도 회피형이 좀 강점이 있겠다. 그리고 갈등 직면 시 얻을 손실이 이익보다 많을 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차라리 안 해서
어, 그 너무 강하게 어필해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익이 보다 많을 때는 강점이 될 수 있다. 타인이 그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네, 어렵습니다. 이거는 관리 유형이잖아요. 관리 유형. 내가 관리하는 부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 참 힘들었던 케이스가 이분이 술을 많이 드세요. 술을 많이 드시는데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당비비, 당직하고 24시간 근무하고 이틀을 그러니까 8시간씩 하면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근무를 하루 다 하고 비비 쉬는 거예요, 이틀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혼자 살고 하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자꾸 피해요. 그 갈등 관리 유형에서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피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회피형이시였기 때문에 어, 상담받기 싫은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그분을 부르지 않았어요. 도망 다니시니까.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왔죠. 너무 심해지고 정도가 자기가 개선 의지가 없고 계속 술로만 회피를 하시니까 이런 케이스는 되게 안 좋은 케이스죠.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어, 직접 찾아가서 직면을 했어요. 그분하고 오십시오. 꼭 오셔야 합니다. 하고 불러서 약간 지배형 내지는 타협형 이런 부분과 같은 경우로 상담보다는 약간 어, 당부, 부탁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있어서는 어, 좀 좋은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갈등 상황 시에는 때로는 회피하는 부분들이 나을 수도 있다. 이거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옳다는 모르니까 상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타협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보자. 아까 말했던 그 협력형하고 뭔가가 다른지를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협형은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모두 섭렵하여 자신의 추구하는 것을 상대의 목표와 절충하자고 하며 타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선호를 한다. 그래서 해결을 공평하게 할 수 있어도 누구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할 수 있다. 또한 실리를 추구하기보다 장기적 목표나 원칙, 가치 등의 소홀히 다룰 수가 있다. 타협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하는 목표, 원칙 이런 것들은 못할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선거하시는 정치분들이 구역 선정할 때 막 타협형 이런 것들이 생각나네요. 이런 문제의 타협형의 장점은 복잡한 사안에 대한 잠정적 해결이 필요할 때, 중대한 사안이 아니지만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을 때, 동등한 힘을 가진 양측이 서로 배타적으로 대립하고 있을 때 타협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협력형, 배려형, 그다음에 지배형, 회피형, 타협형 이렇게 5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윈윈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수용이 가능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윈윈 전략이다. 삶의 경쟁의 장이 아닌 협력의 장으로 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발전을 창출하는 사고방식을 갖는 전략으로 윈윈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윈윈을 이끌어내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3의 대안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하기. 서로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렌지는 내 거야.
자신의 오렌지를 가져야 한다고 싸우던 자매가 오렌지를 반반 나누자는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매우 강경하게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오렌지를 반반 나눈 뒤 한 사람은 즙을 짜서 주스를 만들고 오렌지의 가육을 모두 버렸으며 다른 한 사람은 오렌지 아이콘을 만들기 위해 즙을 버리고 오렌지 가육만 사용했습니다. 사전에 서로에게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 상의했다면 반반씩 나누지 않고도 서로의 필요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최대화하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로그 롤링입니다. 로그 롤링이란 무엇인가? 여러 대안이 있을 때 자신에게는 우선순위가 아주 낮지만 타인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양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약간 배려와 같죠. 그래서 대안에 있어서 내가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양보하는 것. 그래서 서로에게 중요도가 높은 대안을 서로에게 맞바꾸는 것을 교환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야.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 것 중에서 이것을 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성공과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고 양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욕구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유언이 있네요. 아버지 유언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17마리의 낙타를 세 아들을 위해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들에게 유언장을 열어보도록 했죠. 그래서 첫째가 17마리의 절반, 그럼 8.5마리. 맞나요? 반, 8이, 28에 16, 29, 18, 28에 16, 네. 8.5마리. 둘째는 17마리의 3분의 1, 그럼 5.66마리. 셋째는 7마리의 9분의 1.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1.88마리를 가져야 되는 것으로 유언장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아버님은 써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 낙타를 살려서 나누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쪼개서 가지면 안 되죠. 아무리 계산해도 17을 반으로 또 3분의 1로 9분의 1로 나누는 게 불가능해 보여서 형제들은 내가 한 마리라도 더 갖고 싶어서 막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동네 어르신이 이 모습을 보고 내가 가진 한 마리를 줄 테니 18마리로 계산을 해보아라 라고 했어요. 18마리니까 8마리의 반은 2분의 1은 9마리죠. 그리고 9마리에 대한 부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6마리. 그 다음에 셋째는 9분의 1, 2마리. 이렇게 해서 각각 나눠 거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제들이 가져간 낙타를 모두 더하면 9마리, 6마리, 2마리, 17마리가 된 거예요. 동네 어르신이 준다고 했지만 주지 않아도 되는 똑같은 17마리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우리가 소수점까지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걸 나누지 않아도 소수점을 반올림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러지 못했다. 왜? 이것은 제가 볼 때 내가 그 점 이상에 대한 부분을 욕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안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감입니다. 공감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잘 설득하는 것,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가 희생된다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윈윈 전략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가 얻고자 하는 관심사를 가지고
또 상대방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면 훨씬 소통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사랑은 보이지 않죠. 어제 몇 시에 잤어? 집에 있긴 한 거야? 퉁퉁거리며 화를 내는 민석은 남자친구가 매일 밤 자기 전에 전화해 주기를 바라고 자주 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대신해 본인이 매일 전화를 했음에도 그것조차 잘 받지 않아 남자친구와 갈등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기 전에 밤에 전화 한 통 해주세요.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야?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이제 민선 씨가 얘기했죠. 남자친구는 꼭 전화로 사랑을 확인해야 되겠니?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가지 않으냐 정신없어 못할 수도 있지 라고 갈등은 깊어지는 거죠. 이대로 헤어져야 할까요? 어, 민선 씨의 원트, 욕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민선 씨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느끼고 싶은 그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공감을 해줘야지. 아, 내가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구나. 이런 것들에 공감이 필요한데 그거를 계산적으로 하니까 공감은 어디 가고 없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면의 관심사 찾기입니다.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이면의 관심사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이슈라도 다른 원트와 해석할 수 있어요. 욕구, 다른 욕구로 해석할 수 있다. 오렌지 자매처럼 예를 들었죠. 물론 이러한 이면의 관심사를 찾는 방법은 상대의 에 대한 공감이지만 이를 찾고 분석하여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이다. 또한 양쪽의 관심사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제3의 대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카드 한번 볼까요? 값싸고 질 좋은 컵을 생산하는 지방의 한 공장을 방문해서 500원의 납품을 요청했는데 공장 측에서는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800원 밑으로 손해라고 한다. 650원에 협상을 해도 되고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 서로 윈윈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감적으로는 이면의 어려움을 찾기 위해 질문을 던져야 하겠죠. 그래서 500원이 납품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공장 측은 주문이 1년 내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기껏해야 8개월이에요. 또 원부자재는 현금으로 주고 사오고 납품업자에 어음 결제를 해주니 금융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생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500원에 팔면 공장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러면 공장 측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공장 측의 관심사. 그런 고민이라면 걱정 마세요. 전 세계에 매장이 있기 때문에 1년치 물량을 선계약해서 공장 가동률을 100%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현금 장사이기 때문에 현금만큼은 걱정 없고요. 그러니 계약이 끝나는 대로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선집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고가의 재료들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능만 100% 발휘할 수 있다면 좀 더 실용적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조건이라면 500원 납품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일거리를 많이 준다는데. 그럼 일거리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또 지금 여기에서 보는 재료를 너무 좋은 재료를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의 재료를 좀 적정선으로 오려도 괜찮다 말해주니까 우리가 본 제품의 그 재료에 대한 부분을 미리 양해하고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서 윈윈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윈윈하기 위한 팁,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난이나 명령, 지적은 금물이고요. 사람이 아닌 문제를 집중하고 상대방, 사람이 아닌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공격을 경청과 공감으로 받고 내 의견에 대한 반대를
토론 주제로 삼아라.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안에 마지막에 높은 조건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양보하라. 어려운 문제일수록 피하지 말고 맞서라. 나의 의견을 명확하게 주장하라. 네. 그리고 이거요. 네, 뭐 영어네요. 눈으로 또 마음으로 보아라. 치우치지 말고 타협하고자 애써라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